전람회랑 KSEF라고 하는 대회랑 연관 짓고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있는 내년 1학기 계시는데 저기 한과의 초점과 관련된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앞 이야기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과 하는 그 목표는 사실은 중학교 상 받는 거는 솔직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상을 못 만들었어요. 상을 이제 약속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지만 이제 상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년 상을 받는 그 연구 보고서의 수준이 매년 조금씩 다 달라요. 그 해에 낸 보고서 안에서 이제 기준에 맞는 것들이 상을 받다 보니까 상을 받는 것은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보고서를 내는데도 매년 어떤 경우는 상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상이 안 나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적이니까 저희가 이제 약속드릴 수 없는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연구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건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어머님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고등학교 의사분입니까? 과학교요. 의사분이실까요? 연세.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양손이 좋은 걸 다 들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가면 가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적당 말씀드릴게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2028년부터는 우리 교보다생지 1, 2 이래가지고 숨을 쉬는 게 없어져요. 이건 이제 확정이 난 거니까. 원래는 이게 지난 정권 때 진행됐어야 되는 일이. 그런데 그때 정권에서 공청회 하고 그래가지고 수능을 바꿀 거냐 말 거냐를 누구랑 같이 공청회를 했냐면 교사들이랑 학부모들 두고 이제 공청회를 했어요. 두 집단 모두 절대 수능 바뀌는 거 원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교사들 절대 바뀌는 거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 굳이 우리 애가 왜 마구타가 해야 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까지 수능 보는 것들을 원래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었던 것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까지 수능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이때까지 겪어왔던 물화생지 1, 2의 수능 있잖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1, 2, 사탐, 과탐 수능을 안 칩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 뭘 하냐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때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전공에 맞는 수업을 들어라라고 지금 이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 1을 물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역학이라는 과목이 하나 생기고요. 전기와 양자라는 다른 과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2 과목이 2 과목씩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도 마찬가지. 생물,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쪽, 그 다음에 유전 쪽 이렇게 해서 나눠져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대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는 그 수업을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능이 개편되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죠? 왜냐면 아직 이 수능이 시작은 안 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때 이런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요. 저희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시험 치는데 물리 선택한 애들은 과학 시간에 자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수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수능 치는 수업을 계속 공부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거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이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어머님께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셔서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좀 보셔야 돼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자사고 커리큘럼입니다. 두 분은 이제 비슷하게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 커리가 아니에요. 자사고 보면 1학년 때 통합과 물리, 융합과 화원, 물화생지원 다 끝내. 2학년 때 끝내.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관심 있는 학교의 홈페이지 가서 교육과정 열면 다 있습니다.
왜 과학만 말씀 보여드리냐면 뭐 저희가 과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앞에 사회도 굉장히 복잡해요. 사회도 사탐하고 전부 다 다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해요. 과거도 비슷하게 합니다. 네. 영지학교도 더 심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대치동에 있는 유명 학교 기술학원입니다. 뭐 올해는 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보면서 느낌 오시나요? 공부하는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일반고 고등학교보다는 특목고, 사사고, 과고 보내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AP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일반고 고등학교가 있다고 교육부에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운영이 안 돼요. 여기도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이런 학교에서 이제 주로 서울대 보낼 때 이제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재수로 돼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능이 바뀌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교육부에서는 공지 나오기로는 뭐 정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대 요강 보셨어요? 또는 연대, 의대 이런 데 전부 다 요강 보면 전부 수시예요. 이제 최상위권은 정시로 잘 안 뽑아요. 서울대 인원 중에서 한 20% 정시로 뽑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좀 생겼으니까 수시로 합격했는데 최저 등급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그 인원 채우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최상위권은 결국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 수시에서 이제 보통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 퍼센트는 보시면 요강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몇 점 차이 안 나요.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게 면접이나 개인성과나 그 다음에 생기부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대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대 재수생이 많습니다. 표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고3에서 들어가는 인원이 20%가 아니에요. 다 재수예요, 지금. 근데, 그럼 재수를 해야 되는 거, 각오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대, 의대, 재수생의 비율 20%입니다. 서울대, 의대는 80%가 수시로 들어가요. 고3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저기 아래쪽으로 가면 재수 비율은 높아져요. 소위 말하는 B5는 재수생들 많이 잡아가지고 경북대 뭐 의산대가 그 전국대 의대가 있기 때문에 B5에 들어가거든요. 35%가 안 돼요, 재수생들. 이쪽은 재수생들 70%예요. 이쪽으로 가는 인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연대 고대에 갔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안전하게 의대가 있다 지금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인원들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3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최상위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정시보다는 수시 쪽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시와 정시 중에서 수시가 중요하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시는 아니에요. 교과 전형은 서울대잖아요. 그러면 내신 1.1등급 찍으면 돼요. 평균 1.1등급. 저희 쪽에서는 좀 불가능하지만 저기 경기도라든지 아예 부산 내려가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가지고 전 과목 1등급 다 찍어버리면 그냥 교과 전형으로 서울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그거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원하는 과에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학생 교과 전형은 점수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등급 전부 다 1등급 받아가지고 올 1등급 딱 나올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대 의대 바로 패스입니다. 근데 이게 강남에서 힘들어요. 왜냐면 영재학교 준비하던 애들이 좀 안 되는 애들이 가요. 그럼 수학과 영재학교 애들이 전부 다 1등급 차지. 외고 준비하던 애들이 못 가는 애들이 또 들어와요. 그게 숙련도 못하는데 정말로 그 영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영어 1등급 받기 어려워요. 이게 뒤섞이게 되기 때문에 애들이 1등급 나눠 가져가요. 그러면 강남 지역에서 애들은 내신이 1.1등급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1.5, 1.8 이런 넘어가서 1.4를 넘어가면 서울대
교과 전형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준비하는데 유리한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랑 특목고를 비교하면 특목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커리큘럼 보셨죠?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할 때 교과 내신 공부가 메인이 돼야 되느냐, 교과 심화가 메인이 돼야 되냐고 보면 중학교 때 교과 심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저희가 전람회라든지 각종 교육과 대회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목표는 이렇게 이제 영재학교 입시도 있고 한데 현실적인 목표는 어느 학교든 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포지션을 잡는 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안에서 얘는 뭐 잘해 라고 딱 정해지면 걔네들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특히나 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저기 중동부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전람회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LED로 식물을 키우는 연구를 좀 꾸준히 했었거든요. 생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1학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2학기 때 바로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내년에 화투 생투까지 들어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문자가 오셨어요. 아니 우리 애들 내신도 안 나오고 어려운 과목이 화투 생투 들으라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아, 학교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니까 시키는 더 들으십시오. 수시로 의대 보낼 것 같습니다. 의대 갔어요.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1학년 때 포지션 잡고 내신 나오고 비교과서면 나오는 애들 수시로 보낼 수 있으니까 걔네들 먼저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도 이제 모든 애들 서울대에서 보낼 수 없잖아요. 가능성 있는 애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포지션을 잡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뭐 이거 다른 이야기지만 연자교 대비나 과거 대비나 사사고 대비는 하십시오. 그쪽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좀 올라가서 포지션을 잡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길면 제가 말을 좀 짧게 하고 샘플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어머니들께는 샘플을 좀 작게 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 학생 개인 성과론이잖아요. 이거 팩트로만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식 대회들이거든요. 근데 공식 대회 너무 많으니까 선택하실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택하는 거는 뭘 보고 선택하시냐면 고등학교 때 대회가 있는지를 보고 선택해봤어요. 대표적인 게 골드버그 같은 것들을 초등학교 많이 하시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서울 지역에서는 과학 토론 대회가 초등이 없어요. 근데 전국 단위로 다 해서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는 하거든요. 하시면 참가시키세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도 사이언스 페어가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이언스 페어는 상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참가를 시키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다 1학기이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해요. 3학년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성과 없는 애들은. 그런데 그런 3학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1학년이 동상이라도 받으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안 해도 되거든요. 2학년 때 안 해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사이언스 페어 4월 달에 있어요. 동상 받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하셔도 되는지 이해가 돼요. 2학년 때 한다고 동상 이상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때는. 근데 1학년 때 만약에 동상이 나와 버렸다. 마음이 편안하게 2학년 때는 패스 하셔도 돼요. 똑같은 이유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람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자, 경기도는 학생들이 전람회에 참가하는 그 신청을 3월달에 합니다. 됐죠? 자, 그럼 3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이제 경기도 대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선 통과하고 본선.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올해 8월 달에 전국대회 전람회 경기도 대표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서울은 넓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하냐면 올해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과학탐구 보고서 대회라는 이름으로 학교 예선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8월 달에 서울시 예선을 해요. 이 대회는 내년 서울 전람회 참가하는 애들 미리 뽑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몇 학년이 이걸 노려야 되냐면 제가 제일 추천하는 학년은 중3입니다. 왜냐하면 중3 때 서울 여름방학 때 과학탐구 보고서 대회에서 예선 통과를 하면, 그래서 예선 가면 두 가지 상을 줘요. 최우수상이랑 우수상을 주거든요. 우수상은 거기까지 끝. 최우수상은 서울시 본선 대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단계가 많긴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과학탐구 보고서 대회로 학교 대표가 되고, 그걸 가지고 포스터 발표를 하러 그 서울시 예선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중학교 3학년이지만 내년은 몇 학년이에요? 네, 고등학교 1학년. 고등부 대회에 참가해요. 네, 고등부 서울 본선에 참가를 해요. 마찬가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방학 때 통과를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중등부에 들어가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포지션이 자동으로 대회 하나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서울시는 그래요. 죄송한 경기도 쪽은 아니에요. 경기도 쪽은 3월달에 오픈라인 해가지고 학교 대표를 3월달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서울 지역은 중학교 3학년이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서울시 예선에 통과를 하면 그 다음 해 고등부에 자동으로 참가를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중3들이 혜택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을 조금 드리면 고등학교에 있는 대회를 중등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초등학교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중학교 때 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학교 때 연구 보고서를 잘 써놓으면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고등학교 때 바로 제출하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더 심해요. 차라리 영재학교는 어차피 일과 시간 끝나고 5시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전부 다 개별 동아리 활동들을 다 해요. 그래서 그때 다 애들 바쁘기 때문에 그때 합니다.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국영수 시험 따로 치고 중간고사 따로 치고 무슨 뭐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스케줄 자체가 안 나와요.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한 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때 충분히 준비를 해주는 게 맞고, 최근에는 이렇게 예전 요강인데 최근에 이렇게 PDF로도 안 나와요. 그냥 홈페이지 가면 홈페이지에 다 요강이 떠 있어요. 그래서 또 참가 대상을 보셔야 돼요. 각 대회에서. 그래서 참가 대상이 고등부까지 있다. 그럼 그 대회는 한번 예행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준비하는 이미 끝났지만 4월달에 있는 사이언스 페어, 그 다음에 전람회 요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다른 스타일 바꿔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만약에 의대 이야기 했으니까 의대로 할게요. 의대를 가겠다고 쓰는 친구가 수시에 내는 자료가 로봇 만들고 무슨 태양전지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던 걸 의대에 제출하면 의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꾸로 공대 가는 친구가 미생물 연구하고
면역작용 연구하고 이런 그 대회에 제출했던 거를 제출하면 공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가능한 한 학생들의 진로, 학생들이 가고 싶은 거, 이게 학생들이 없었을 때도 있어요. 아무 때는 엄마 시키는데 선생님이 더 재밌는 거 주면 할게요. 이런 경우는 학부 문제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해요. 어떤 계열로 보내고 싶으세요? 그럼 그 계열에 맞는 주제를 잡아서 전람회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게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생뚱맞은 가시면 대회 상이 나오더라도 그 보고서는 상 나오는데 만족하고 그대로 이제 창고 속에 캐비넷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 진로에 맞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많이 합니다. 손 찍어서 미생물 보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약간 업그레이드하면 EM 포소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김치 유산균 뿌려가지고 이거 많이 하는 거. 요거 제가 한 10년 전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핫한 주제였었어요. 네. 2014년에는 한과행에도 축제에 나오고 했던 주제인데 지금 많이 일반화됐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 하면 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너무 수준이 낮았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4학년, 5학년 이때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 이루어지고 나면 중학교 때 뭘 할 수 있냐면 조금 더 수준 높은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는데 이게 예전에 항생제 이전에 이제 염증 치료제로 연구가 되었던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근데 항생제가 나오고 나서는 항생제가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연구를 안 해요. 그랬는데 이게 언제 다시 합해졌다면 그 슈퍼박테리아 나오고 나서 얘는 생균제이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 같은 개념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게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건 이제 기생하는 건데 대장균에 기생하는 놈은 대장균만 기생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딱 잡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걸 연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박테리오 파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대장균에 대해서 구하고 뭐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구하고 이래가지고 그 균만 이제 죽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어요. 어디에 쓰고 있냐면 가축 사료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한테 아직 쓰지 않고 있지만 가축 사료에는 소위 말하는 그 식중독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박테리오 파지를 그 사료에 섞어서 애들 그 먹이고 있어요. 그럼 항생제 안 써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무항생제 요새 나오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연구를 했어요. 이 고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이 고등학교에서 처음 이걸 하게 되면 계획 잡는 것부터 다 새로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 했던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했던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했던 데이터를 여기에 중간에 끼워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메인이 박테리오 파지지만 내가 예전에는 뭘 해봤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난 이번에 이런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연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오픈 수업을 먼저 할 건데 이 오픈 수업은 전람회 경험이 하도 없는 친구들이 전람회에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람회는 학생들마다 전부 다 주제가 다른 게 기본이어야 돼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더라도 동기로도 바꾸고 실험 방법도 바꾸고 뭐라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개인 주제를 개별적으로 수업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저희가 이제 수업료 외에 실비로 청구되는 실험 기자재비가 따로 나가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연구주제 잡기 전에는 어떤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저희도. 그래서 3D 프린터를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3D 프린터를 얼마 크기로 몇 개를 주문하냐에 따라서 이 비용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렌더링 어디까지 우리가 요구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자재를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비는 저희가 제외하고 저희 학원비가 책정이 돼요. 어떤 친구는 그거까지 샀었어요. 저기
130만 원, 그 중고지만 130만 원짜리 그 분광기 사가지고 그걸로 실험하기로 했었어요. 세균 밀도 측정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분광광도계 연구실에 쓰고 나온 중고들을 거래하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제가 거기 연락해가지고 이런 기자재 있냐 있다. 그거를 중고로 사와서 실험을 하고 다시 중고로 처분하고 이런 형태를 비용을 좀 세이브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기계를 사용하겠다 해버리면 100만 원씩 이렇게 기자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실비는 저희가 따로 어머니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항공 보고서를 마무리해서 끝냅니다. 근데 요 뒤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네, 좀 이따가 KSF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짝수년도에는 한과연 축전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KSF 한과연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돼요. 어떤 대회냐면 그냥 전람회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5월달에 프로포잘을 먼저 냅니다. 프로포잘을 내면 연구 계획서를 내면 연구 계획서를 통과시킨 팀들을 이제 8월달에 한과에서 캠프 형태로 불러서 2박 3일 이제 영재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발표 대회를 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초등부, 중학교 1, 2학년 때 중등부 지원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매년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우리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고 홀수년도에는 국제적인 영재학교들의 어떤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대회가 전람회 대회하고 완전히 진행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럼 전람회에서 해야 되는 내용을 미리 땡겨서 이제 계획 잡아서 진행을 하고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하면 되게 좋겠죠. 항상 갔다 오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한과에 너무 좋아요. 뭐가 좋니?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때 한과에 밥이 제일 잘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렇고요.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솔루션은 이런 거예요. 전람회 하나만 따로 어머니들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과거나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 사이언스 따로 하세요. 삼성 휴먼테크 따로 하시고요.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새로운 연구 보고서를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연습을 할 때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주제, 하나의 계열에서 계속해서 연구 주제가 심화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자기 전공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대회를 묶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KSF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를 생분해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시는 그런 거 한천, 젤라틴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밀대로 밀어가지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떼가지고 썩는지 안 썩는지 보고 강도 측정하고 막 이런 실험들을 했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비율도 막 받고 이게 프로포잘이고요. 참가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흙속에 묻어놓고 썩는지도 보고 이런 실험들을 했어요. 전체 이때 이 대회 1등 보고서입니다. 이게 프로포잘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인가요? 네, 2016년도 이때는 그 과학 지금 사이언스 페어가 과학 탐구 토론 대회였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언제지? 4월달에 실험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던 때거든요. 이때 이 친구가 학교에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산업혁명 이전에 사용했던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걸 연구해가지고 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중국의 화약 그래가지고 폭죽 터지는 거 이걸 연료로 쓰겠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 아니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한과학 축제에 다시 보고서를 또 제출했어요. 통과됐어요. 그리고 얘가 뭐 했냐면 진짜 탄소 가루
활성탄이랑 지산칼륨이랑 이렇게 막자잡아에 갈아가지고 그 다음 재가지고 비울대에 넣어서 흑색 화약 만들고 거기다가 마그네슘 넣고 알루미늄 넣고 철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약 만들어가지고 그 화약을 이제 직접 태워가지고 이제 학교 문제에 앉아가지고 위험하니까 모래 있는데 거기서 실험을 했더랬어요. 그래프 만들고 총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 좀 많죠. 요 앞에 거는 5살 정도의 연구 계획서이고 이거는 연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 15살 정도. 우리가 이제 전람회 때 내는 게 보통 15살 요 정도 돼요. 이거는 2016년도 전체 1등.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제 저는 이쪽 일들을 많이 해서 한과의 축제는 매년 저희가 보내오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취소됐고요. 2022년도에는 좀 작게 했어요. 전 프로젝트 팀이 25팀 뽑았는데 저랑 준비해서 들어간 팀이 한 6팀 정도 들어갔었고요.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전한다고 80팀 뽑았거든요. 9팀 정도 전환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보내서 좋은 건 뭐냐면 여기 보내고 나면 한 가지 제가 편해져요. 애들 보고 공부하다 말 안 해도 돼요. 앉아있으면 너 공부하지마 그냥 영재학교 가지마 이러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숙제 내려와요. 왜냐면 갔다 오면 정말 영재학교 가고 싶어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보내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재미난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람회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람회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죄송하지만 이제 없고요. 내년에 있을 거니까 내년 5월달에 프로포자 할 거예요.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전람회를 해본 친구들이 내년에 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SF 요게 중요한 오늘 설명회에서 중요한 메인인데 이 대회가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일단 국제대회가 있어요. ISEF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학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합니다. 민사부에서도 연락 많이 오고요. 올해 올해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 그 제주 지역에 있는 국제고 팀 연락 많이 옵니다. 저희 수강업 쪽으로. 근데 이 대회는 두 가지가 특이합니다. 하나는 소논문을 내는 대회입니다. 연구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맷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이제 보내드린 이유인데 ISEF에 참가할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대회인데 ISEF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지니어스 올림피아드, GO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제일 메인이고요. 그 이외에 각종 잡다한 세계 대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대회들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뽑아서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이 멘토링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회에 수상을 한 작품도 제출하는데 전혀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전람회 전국대회 상담 받았어. 오케이 내라. 대신 포맷을 뭐로 바꿔야 돼요? 논문으로. 그러니까 이 대회는 올해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한 과학과 관련된 개인 연구를 했던 모든 학생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제일 잘한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올해 80팀, 90팀 정도 지원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재미난 건 전람회를 냈잖아요. 그게 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잘 업그레이드 2학기 때 해서 11월 달에 어플라이를 해보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까지 진행하시기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원하는 논문 양식입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영어로 된 걸 보여드렸는데요. 영어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이 좀 편해서 영어로 된 거고 우리나라 말로 내는 거예요. 논문으로.
물론 영문으로 내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 재미난 거 말고 또 드릴게요. 지원 자격은 1명 또는 2명 또는 3명까지 1명도 팀이고 2명도 팀이고 3명도 팀이에요. 팀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원래 전남에도 이런데 우리 서울역이시잖아요. 대부분 서울에서는 과학탐구보고서대회를 거의 개인으로 받아요. 그죠?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전남에는 개인으로 많이 하시는데 전남에도 원래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팀으로 받아요.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팀으로 나가도 되고 개인으로 나가도 돼요. 그 다음에 논문 양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퍼런스까지 다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건은 반드시 이중 국적자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국적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KSF는 우리나라 국적이 있어야 됩니다. 팀원 모두가. 그래야 우리나라 대표가 될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우리나라 학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KSEF 인터내셔널이라는 대회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KSEF보다 한 달 먼저 받아요. 근데 이 대회는 이벤트성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KSEF 대회에서 하는 거고 인터내셔널은 그냥 논문 내세요 있는데 우리나라에 인터내셔널이니까 조건은 영문으로 내야 돼요. 이게 이제 KSEF 인터내셔널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문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KSEF 대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인 친구들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논문을 써서 내야 되잖아요. 영어로 내도 돼요. 또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 인터내셔널 냈던 논문을 똑같은 논문을 KSF에 내도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국제고 친구들은. 두 군데 다 오픈라인을 했어요. 준비가 된 친구들은. 왜냐하면 어떤 대회, 심지어 자기들이 주최하는 대회까지도 KSF에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KSF는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학생들이 연구한 최고의 논문을 찾겠다라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ISF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물 분야 따로 나오고 물리 분야 따로 나오고 산업과 에너지 분야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나가요. 생각보다 많은 팀이 금상을 받습니다. 분야별로 금상이 나와요. 연구 주제별로. 어플라이 할 때 분야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이 잘 나와요. 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려요. 전람회 말고. 전람회는 학교 또 통과하는 거 사실 어렵고 통과해도 꼭 최고상을 받아야 내년에 본선 나오고 여러 가지 제한상이 많지만 여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많이 보내드리는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상을 못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은 받으면 좋으시잖아요. 상 나오는 대회도 있어야 되니까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친구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국제부 친구고요. 이런 형태로 그 드론에 달리는 프로펠러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에서 생기는 소음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그래서 도시형 항공기를 개발할 때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인터내셔널 전체 금상 받았어요. 재미난 건 이 친구가 인터내셔널에서 금상 받아서 KSF로 냈거든요. 에이, 수상은 하겠지 했는데 면접 가가지고 면접 시간 오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KSF에서 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돼요. 영어로 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겠지만 일부러 그린 것도 있고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 KSF는 초등 있습니다. 초등 따로 있고요. 중등 따로 있고요. 고등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고등은 고등대로 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이 친구는 제조국제중에서 있었던 친구고요. 무슨 연구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손에 있는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점일 수도 있지만 흑색종이라거나 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할아버지가
발에 이제 이렇게 흑제증이 생기셨는데 점유질환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좀 치료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AI를 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얘가 점인지 아니면 이게 종양세포인지를 확인하는 그 만들 수 있냐 그러길래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제 제자 중에 있어요. 연세대 박사가 되는 여성한테 야 이런 거 할 수 있니? 하면 돼요. 그러면 애들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니? 네 돼요. 해가지고 애하고 같이 코딩하는 거 연결을 해서 코딩을 직접 해가지고 AI를 학습시켜가지고 VIT라고 하는 그 최신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논문을 써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빨간색 글씨들이 좀 있죠? 줄친 것도 많고요. 애들이요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애를 먹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다 수정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동상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는 최대한 아이들이 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하게 해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요. 첫째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꿈 같은 기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기간이 이제 2학기 때부터 시작하면 기간이 짧아요. 완전히 이 친구들은 KSF 주제를 2학기 때부터 새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중학교 애들이 이런 수준의 논문을 내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전람회부터 시작을 하세요. 차근차근 전람회부터 꼼꼼하게 진행을 해서 실험 결과를 가진 상태에서 보고서를 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있네, 레퍼런스 좀 더 읽어야 되겠네, 아니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수정해야 되겠네, 실험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렇게 2학기 때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대회를 참가하시면 결과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논문도 더 좋아질 거고 손에 쥐는 것도 좋은 걸 손에 쥐고 계실 수 있어요. 이 대회들을 제안드리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손에 뭐를 쥘 수 있어요? 논문 하나, 연구보고서 하나를 손에 쥘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여유 있을 때가 언제예요? 시험 안 칠 때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안 된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스트레스를 서로 받아요. 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작을 하신다면은 중학교 2학년들은 내신 기간 동안에 이 브레이크가 생긴다는 걸 감안하시고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내신 기간 때문에 한번 밀리는데 내신 기간 때 브레이크가 잡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3개월이면 되겠지. 안 돼요. 3개월만 안 됩니다. 그럼 밀리다 보면 이게 KSF 대회 제출, 이 논문 제출 기간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이에요. 한 달. 이 한 달 내내 싸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한 달 내내 싸워. 했니? 수정했니? 제일 속편한 건 그냥 제가 해주는 게 속편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 뭐가 되냐면 KSF는 전원 면접을 다 합니다. KSF 인터내셔널은 영어로 하고요. KSF는 우리말로 교수님 면접을 다 합니다. 전 팀, 모든 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정확하게 전부 다 숙지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해야 해요. 안 하면 티가 확 납니다. 물론 이거는 전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람회 본선 나갔을 때 학생이 안 한 것들은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정보 드리면 옆에 있는 어떤 학원 가시면 비용만 제출하면 전람회 연구 보고서를 통으로 드릴 겁니다. 파일까지. 그거 사서 수정해서 제출하셔도 되죠. 근데 그렇게 저희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없고요. 두 번째는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선생님 통과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오면 네, 처음부터 다 설명해 줘야 되죠. 애가 그 모르면 네, 더 난감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 원하시면 주변에 다른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시고요. 저희는 아이들이 쥐어짜서라도 시간을 쥐어짜서라도 아이들이 하게 할 겁니다. 그걸 이제 가치를 두시면 저희 팀이랑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KSF 대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람회 연구 보고서가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해요. 논문의 형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랑 제출해가지고 상 받았던 친구들의 논문을 먼저 읽게 할 거고요. 아, 이런 형태로 쓰는 거군요. 이 정도 레벨로 쓰는 거군요. 인지한 상태에서 자기 연구 보고서 기반 논문을 쓰는 거예요. 실험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2학기 때 실험을 하셔야 돼요. 결국 전람회 활동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문을 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환하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애들이 부담이 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 보고서 기반 논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발표도 직접 해보고, 그래서 발표하다 보면 자기 논문을 읽다 보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수정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 다음에 요거 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야 이거 실험이 아무리 너무 부족한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되겠니? 야 우리 3번 했는데 5번 하는 게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니? 실험 다 했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돌리시면 돼요. 준비된 게 있으면. 한 번 더 돌려야 데이터 조금 더 뽑아가지고 신뢰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제 전람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될 때 각각 전공하는 선생님들을 메인으로 저희가 매닝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팀에서는 일단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희한하게 학원이 시작할 때 부산과학고가 전국단 연지학교가 된 다음 해부터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일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지학교 데뷔가 올해로 21년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과연 축제는 거의 모든 해 제가 다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하고 화학 쪽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했던 게 코스모로지 쪽을 해가지고 이제 물리랑 그 다음에 물리화학 쪽에 베이스가 좀 있어서 제가 그쪽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같은 팀인데 2016년도 전체 1등, 2018년도 전체 1등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한 거 아니고 저 선생님 같이 했어요. 저도 했는데 저는 우수 코스상 같은 거 우수 발표상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저 선생님한테 여학생들이 3명 팀이 가서 딱 들어가면 1등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1등을 하셨던 선생님이 이번에 전람회랑 내년 KCF까지 지도를 해주실 거고요. 뒤에 우리 세연 쌤 앉아 계십니다. 박세연 쌤 계시고요. 과학고 출신이고요. 연세대 융합과학과 진행하시다가 아주대 지금 약학과로 가서 다시 공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화학하고 생물, 화생 융합하는 주제들은 이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오라고는 해놨는데 온다고는 했는데 조금은 이 친구는 제 제자예요. 제자인데 한과연 졸업했고 카이스트 졸업했고 생명과학고 졸업했고요. 원래는 연구소 들어갈 친구인데 저 위에 분이 연구비 다 삭감하는 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로 돼 있던 모든 연구직이 딱 사라지는 바람에 이 기회에 그냥 하면서 치유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불러서 생물을 이쪽 생물 융합 쪽은 이 친구가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러니까 각각 맞는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최대한 이제 매닝이 돼가지고 진행할 거고 주제 만들 때는 주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주제 잡는 수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잡히고 나면 그 주제가 뭐가 잡힐지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 주제를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하고 매닝을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거 왜 뭐 저희랑 준비를 안 하셔도 도움이 되는 것들은 책을 읽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포스텍 같은 데서도 공장도서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도움이 될 만한 책 중에 제일 기본은 저는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는데 코스모스가 두 권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칼 세이건이 썼던 옛날 코스모스가 있고요. 칼 세이건의 와이프죠. 와이프였고 이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공동 제자였던 앤 드류엔이라는 분이 새로운 코스모스를 꼭 내셨어요. 그래서 이쪽은 요 기존 코스모스. 이건 많이들 읽어요. 많이 읽는데 이쪽도 생각보다 책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분야가 칼 세이건 코스모스는 우주과학 중에 좀 많이 진행되어 있다고 하면 앤드류안이 새로 쓴 코스모스는 인류사적인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의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기본으로 해서 읽으면 연구할 주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읽기에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책 자체가 성경만큼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뉴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요거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180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월간 뉴턴지라고 하는 잡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특정 주제만 모아가지고 단행본을 만들어서 내놓은 게 있는데 요게 초등학교 학생들, 초등 5, 6학년 학생들 읽으면 되게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빛이나 무엇인가 안에 뭐가 있냐면 물론 저도 실험해보고 싶긴 한데 이제 빛의 간섭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반짝거리는 펄스파를 만들 수 있대요. 나노초 단위까지도 만들 수가 있대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그 화학 반응을 할 때 분자들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떤 순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까지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원하면은 서로 다른 파장을 쏘아가지고 간섭이 일어나고 맥락이 일어나는 이용해가지고 펄스파를 만들어보는 뭐 그런 실험까지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책 안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특히 다 분야별로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이런 실험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다행히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냈네요.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면 제가 오픈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을 때는 두 가지만 하셔서 설명을 아주 못했거나 알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는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과학 전람회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 전람회 연구 보고서를 한 번도 안 쓴 친구들은 오픈 수업에 들어오는 걸 보내드려요. 네네. 방학 때는 좀 개별 수업이고, 왜냐 방학 때 시작하시면 그 오픈만 수업을 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연구 보고서 써보고 주제 잡고 실험하고 보고서 쓰는 거는 시간적으로 없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는 올해도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주기 때문에 3주면은 주제 잡고요. 그럼 실험 계획서 쓰는 동안에 실험 기자재 주문하고요. 실험 기자재 오면 바로 실험하고 데이터 뽑고 그 다음 주에 보고서 쓰는 진짜 그 정도 일정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 좀 일찍 하는데 이 3주 동안에 개별적으로 전람회를 진행할 경우에 이 연구 보고서 쓰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하고 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착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 써주고 있어요. 저는 막 혼자서 막 써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기본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오픈 수업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제를 지금 헬륨 풍선으로 가지고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최근에 제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 카페 같은 데서 풍선 타고 날아가는 거 이벤트 해요. 실제로 풍선 타고 올랐어요. 우리 꼬맹이가.
그걸 이제 아이들이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제 연구 보고서를 쓰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 쓰는 연습을 쭉 해보고 나서 실험도 같이 해보고 나면은 아, 실험 이렇게 하고 보고서 이렇게 내고 내가 보고서 이렇게 쓰고 결과물 이렇게 쓰고 실제 쓰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 오픈 수업에서 했던 것들은 그대로 제출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 친구들이 어쨌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 수업의 제일 메인은 물론 연구 동기나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쓰게 할 거기 때문에 보고서는 다를 겁니다. 다를 건데 그래도 이제 좀 유익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 수업에서는 연구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개별적인 수업은 여름방학 되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기말고사 치는 친구들 기말고사 치고 나서,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6월 중순 이후에라도 원장님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빨리 매닝을 해가지고 주제 탐색 수업 하시고,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교사 매닝해서 연구 계획서 프로포잘 써가지고 준비물 전부 다 찾고 그냥 준비물 주문하고, 그래서 실험이 여름방학 때 딱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름방학 3주 안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그게 있죠. 휴가 가시는 거 일주 빼달라고 하시면 선생님도 정말 힘듭니다. 맞죠? 3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주를 이제 휴가 가시면 진짜로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조금 일찍 진행하셔야지 여유로우실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안 계신 분들도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전혀 모르는 학생이 연락 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모르는 학생이 연락이 오면 저희 원장님이 안 됩니다 하고 끊으시는데, 저희 학원에 수업하는 데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원장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착한 우리 박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하시면 돼요. 일주일 만에 해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뭔가 수정하거나 퀄리티를 올리거나 주제를 다양하게 탐색하거나 이런 것도 좀 힘들어요. 빠르게 이제 진짜 타임어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은 보고서를 만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조금 일찍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팀으로 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는 개인으로 하거든요. 저는 팀으로 하는 걸 권장해드리는데요. 학교에서 흐름을 잘 과학 탐구 보고서 대회를 개인당 하나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 지역은 초이스가 없어요. 경기도 지역은 이제 팀으로 따로 오프라인을 해서 하는 거라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의 제도가 좀 그렇습니다.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방학 과제로 선택 과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과학 개인 연수 보고서 선택 과제 나오는 거 그걸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 과제로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개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특히 강남 이쪽 저희 이쪽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때문에 혼자 살게 돼요. 지금 KCF 나가는 분과랑 수상이랑 차이가 많이 있나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제주 국제고 친구들 어떻게 했냐면, 제주 국제고잖아요. 야, 제주니까 제주 특산물을 가지고 너는 어떤 분야로 지나가고 싶어? 이렇게 바이오래요. 그러면 제주에만 있는 걸 가지고 항균작용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근데 제주 국제고 또 연락이 왔어요. 뭐 하고 싶니? 바이오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특히나 생물분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생물분과인데 식물을 키워본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아요. 시금치를 키워도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를 키워도 일주일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 실험해가지고 안 되니까 키우고 대주군 키우고 그다음 실험군 키우고 이렇게 해버리면 한 달, 두 달 동안 시금치만 키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 뭘 하냐면 미생물을 해요.
그럼 미생물하면 결국 항균작용으로 가요. 그럼 항균작용 실험하는 걸 두 팀이 다르게 했어요. 한 팀은 배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필름으로 있고 한 팀은 감귤을 가지고 있고 한 팀은 오성초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여러 개 아이들하고 서칭해 찾아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생물 분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생물 분과에서 상이 좀 이제 좀 힘들죠. 대신에 이제 에너지 분과라든지 또는 물리나 화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그 분야의 이론 자체가 작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상이 나오는 것보다 케이스가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 진로를 맞춰줘요. 진로에 특히나 이제 KSF에 참가하는 국제고 친구들은 유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ISF에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 자체의 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 진로하고 안 맞는 주제를 잡아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교 활동의 개인 연구는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진로, 개인 진로가 먼저 정해지고 나야 거기에 맞는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서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KSF에서 상 나오는 거는 작년에 10팀 해가지고 10팀이 다 상이 나오긴 했는데 다 금상, 동상 다 나오긴 했는데 어떤 게 금상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내셔널에서 전체 금상 나왔던 친구가 KSB 가가지고 장상 나와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논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가서 인터뷰도 되게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그 분야 분과에서 나오는 친구들의 논문의 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상이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동상까지는 제 나름의 선은 있어요. 그 정도는 되면 동상까지 나온다라고 선은 있는데 확정적이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 이렇게 슈퍼테크는 삼성 거 말씀이시죠? 석사 논문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머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유력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한 해 준비해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준비하시냐면 1학년 때 준비를 시작하셔가지고요. 2학년 때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그 논문을 제출할 만큼의 실험을 1학기 안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영재학교나 가고 친구들은 첫 해에는 교내 이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제를 잡아서 KSEF 대회에서 동상이나 은상 정도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요. 그 주제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 휴머테크로 가는 게 저는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킵니다. ISF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ISF에 물리분과로 보낸 애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분과의 금상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근데 얘는 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은상한테 연락이 가고요. 얘는 노할 수 있어요. 동상한테 보여요. 근데 장려상한테 보여요. 그래서 순서대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연락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완전 선택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고 유학을 가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참가를 합니다. 왜냐면 그거 한 줄로 그냥 서류는 통과되거든요. ISF에 참가했다가 사실 웬만한 아이비리그 서류 심사 다 통과해요. 왜
F대가 수상 기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라는 말씀은 이거를 세특에 녹이라는 뜻인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람회 대회든 뭐 KSF 대회든 모든 대회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에는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어디에 쓰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포지셔닝에 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대회,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한 친구들은 세특에 올라가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학교의 특별 관리가 시작됩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 그룹에 들어간 애들만 관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나쁘게 말하면 그 이외의 친구들은 전부 정시로 돌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일반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학교가 하나고인데 하나고는 원래 이제 히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고에 심화반이라고 만들었었어요. 첫 해에 20명을 뽑았었어요. 하나고 안에서 20명을 뽑는데 어머니들이 아무도 신청 안 하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20명이 이제 AP하고 이런 과정들 수업 아까 그 커리큘럼 듣는 건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20명을 뽑으면 한 명도 1등급이 안 나와요. 1등급이 4%거든요. 20명이니까 20명 중에 1등을 해도 2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내신 안 나온다고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부 선생님들이 괜찮다 이렇게 개별 상담 다 해가지고 겨우 20명 맞춰서 했는데 그 첫 해 전원이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20명. 내신과 관계없습니다. 어머니. 하나고 과고 이런 데서는 내신 5등급 해도 이게 들었던 수업 과목을 쭉 적힌 걸 보는 순간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뭐 블라인드 한다고 하잖아요. 세특 보고 그냥 수강한 것만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수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내신은 기본인데 이 내신이 심지어 1등급과 7등급 사이가 숫자, 점수로는 많이 차이 나도 5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면접 한번 잘 보나 5점 날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고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 반을 짜가지고 그걸 잡았던 이게 결국은 전부 수시 대비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냐면 심화반이 없어졌습니다. 전원입니다. 올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수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세요. 요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조사했는데 올해 조금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커리큘럼을 보고 이 커리큘럼이 심화 과목이 많이 깔려있는 학교는 수시 전형인 거고 수시 학교인 거고요. 기본 과목만 쫙 깔려있으니까 이 학교는 정시 전형입니다. 이 정시 전형인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최상위권으로 가려고 하면 재수를 각오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교과 활동은 재수를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정시로 갈 거잖아요. 지금. 정시는 이거 쓸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제가 계획하는 이 계획의 포인트입니다. 그때 어쨌든 학교 안에서 수학과 잘하는 학생으로 포지션 잡는 것 그게 이제 이과 세상이라는 첫 번째 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경험하실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이게 치열한지 학교 안에서 포지션만 잡으면 이제 다르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하긴 좀 어려워요. 결국 그래서 이제 보통 영재학교 데뷔하는 친구들이 자소서 데뷔한다고 막 포트폴리오 만들고 했던 친구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외국 노력 안 해도 그런 거 들어가지고 포지션을 잡아버려요.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까요, 어머니?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네네. 어떤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묶어낼 거냐 개별적인 주제가 그다음에 진행 과정 그쵸. 그 기출이랑 이제 그 기출 이외에 좀 다른 문제들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시간도 많이 없고 이제 그러면은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이제 기말고사 치료를 쳐주잖아요. 개념을 조금씩 하긴 끝나고 나서 하는데 바로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터 기본적으로 상대로 문제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네네네 맞아요. 이거 개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죠. 네 맞아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4번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다 달라요. 왜냐면 실험이 예를 들면 미생물 실험인 경우에는 한 3일 실험하면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3D 프린트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계획 잡고 3D 부탁을 하고 그 사이에 계획 썼고 3D 프린트 내가 가지고 실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쳤어. 근데 개념을 이게 그러니까 다 꺼내서 친구가 팀하시고 바로 연락해서 알아야죠. 바로 시작. 네. 보면 아예 그냥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네. 네. 네, 그렇죠. 저 작년에 한 친구들도 올해 나서 개념을 올해 나서 때 네네네. 산출물 있잖아요. 이거 하는 데가 그런 거를 개별 수업 듣는 친구들은 네. 수업 그렇죠. 산출물 시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서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질문이. 그래서 급하게 준비하는 애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이런 전람회 하나 해놓으면 그걸 이제 자기소개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연장 합격한 친구가 저랑 이제 여름에 전람회 하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연대 영재원 자소서에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합격해서 연대영재원도 가고 그래서 전람회 같은 걸 그게 그냥 수일의 쪽만 나중에 생각하는 게 뭐 아니고요. 영재원에 쓰셔도 되고 외국 아니면 영재학교 갈 때 영재학교나 과거할 때도 연구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쓰셔도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라이센스 받아서 어차피 그쪽에 대학원 관련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저랑 했거든요. 아, 네. 이것을 바이오스에 네. 3학년 짧아고 4학년 관찰 때 이제 네. 되게 길게 발표도 해야 되고 과제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이제 힘들더라고. 5학년 되니까 네네네. 주제 자체가 제가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네. 수준이 높으니까 네, 이제 좀 작년 가지고 작년 그거를 만약에 내년에도 하게 되면 이렇게 부탁을 저 가천대 그 친구들도 그 네, 실험실과 엄마가 그 수업 많이 했었는데 그 개인 수업으로 많이 주시면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원에서 해가지고 올해는 식으로 2학기 발표가 최종에 남았는데 왜냐면 시험이 연계되는 네, 근데 거니까 학교에서 다 했어요. 왜냐면 의사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났어요. 시작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커서니까 보통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4월에 1차 그래서 학교 안에서 실험을 5월에 네. 5월 초에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냥 그렇게 가이드를 가져갔어. 근데 가천대는 보통 그래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잘 없고 보통 이제 하다가 교수님이 중간에 한번 피드백 주시잖아요. 그걸 이후에 이제 수정하는 게 힘드니까 그때 와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경우는 대회가 한 번도 아무도 없었어요. 활동이죠. 네. 그러면 내년에 지금 안 하고 싶어 하는 가천 애들이 대회가 네. 좀 버겁다고 내용 너무 어려워서 5학년 되니까 심하게 어렵게 지금부터 하더라고요. 영어 그러면 자체도 그냥 몇 중국어 시간이니까. 영어를 네, 써버리니까 제가 이제 1학년 때 계속 사는 노래를 아이가 산출물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네. 개인 발표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 듣는 게 지금 서운해하고 이런 애가 아니라 그냥 과학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 하나도 모르고 짧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년에 수업을 하는 게 맞는
10짜리 전람회 준비만 해서 예를 들면 얘가 이게 좋아하는 흔히 것만 수익가가 시키니까 있으니까 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기원은 관찰이 다천대는 그래도 이게 그나마 6개월만 나은 나오니까 편이거든요. 짧은 책이랑 천대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이게 이제 편이고 다양한 것들을 해가지고 연대나 천대는 진짜 어렵고요. 네. 근데 보통 애들 그 영재원과는 교과는 다 어려워해서 그리고 진짜 아예 하나도 모르는 그 정도가 아니면 어쨌든 들어놓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사출물 같은 것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거고 애들이 그걸 하면서 그냥 전람회를 같이 하는 거지 그거 대신에 전람회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보통 같이 하거든요. 전람회가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하는 프로젝트보다는 훨씬 이제 수준 높여서 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 한번 해놓으면 그 친구 뒤에 같은 자기소개서 경우에는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친구가 그 저랑 그 친구는 저랑 그 친구랑 매니저로 하고 그 다른 친구들은 같이 팀을 짜고 네네네. 그 친구가 그저 팀이랑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네. 사실 이거하고 처음 연습해보고 네네. 네, 연락했습니다. 아, 네. 네, 주셨습니다. 네네. 가르쳐서도 가르쳐 줄때 뭐 무겁게 쓸때 한 번도 제대로 써준 적이 없는 거예요. 주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시스템이 그만큼 도와줄지도 모르고 아직 정확하게 해주지 네, 않는 게 근데 아니에요. 원래 10회까지는 보통 그럼 5회 정도 그런 하는데 지금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10회 안에 아니요, 앞에 전람 5회는 연구 보고서 쓰는 수업이고요. 주제 뒤에 수업은 개인 수업, 어떻게 해야 개인 될까? 그 아이디어 쓸 잡는 수업을 거를 잡을 거예요. 아, 있죠. 써서 아니, 따로 제가 해줘요. 수업 시간에 따로 잡고 그 다음에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매매가지고 실험하고 보고서 여기 와서 마무리해서 쓰고 조전부터 10회짜리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그냥 수업 한 2-3번 정도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 주제 잡는 것도 좀 네, 어렵고 주제 잡는 게 진짜 어렵고 네, 그러면 아예 그냥 프로젝트 수업으로 해가지고 개인으로 이렇게 막 개인으로 이렇게 네, 신청을 한다고 네, 그렇게 중등에 사춘이 세치는 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 나머지 삼촌은 또다시 1대1로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이게 삼촌은 퀄리티가 어느 정도 좋은 삼촌이에요? 산출물이 보통 조금 제출하는 애들은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낸다고 하면 그리고 전람회 그리고 학교에서 뭐 애들 동아리나 뭐 이런 거 하나 하는 거두 명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있으면 근데 없으면 그 시즌에 맞춰서 급하게 만들죠. 네. 이게 사실 필수는 아닌데 안내서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기왕 중에서 만들어야 아이디어 아이디어 주제 잡고 나면 레퍼런스가 그러면 주제 제가 잡고 그 기왕 첫날이니까 시험마다 내가 레퍼런스 생각하는 있고 주제가 그다음에 있긴 그 하니까 레퍼런스에 그걸 맞는 먼저 실험 가고 그다음에는 기자재가 필요하면 주문해야 되겠지. 주문해 놓고 그게 오면 언제든 바로 신청을 상관이 이제 없는 건가요? 보고서 쓰고 실험하고 해가고 문제 수업은 그것만 딱 선생님께 2-3주 동안 집중. 처음부터 꼭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여쭤봐요. 네. 보냈어요. 받았는데 근데 제가 만약 그 문제를 주면 활동을 받아서 그 주제 알겠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때 관리팀이 들어가서 그러죠. 실험을 해도 네, 되는 그럼 거죠? 좋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 조금 달라요.